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율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급등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주식, 부동산 그리고 9월 22일 지방 조정지역 해제 첫 주말을 보내면서 분위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기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한 2주일 전에 환율이 한 1,300원대 정도 있을 때 올린 영상의 일부입니다. 환율 1,400원대 시간 문제다. 그리고 1,500원대도 열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320원까지 돌파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언론에 하고 있고 1,400원 넘은 지가 며칠 됐죠.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 파월 의장이 지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지금 특히 파월 의장이 거친 입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자,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업과 개인이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물가 2%를 잡겠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연준위원 18명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상 금리를 이렇게 예측하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점도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점도표 같은 경우에 올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5% 상단이 4.5%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한 5%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한국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이 동반 연저점을 찍고 있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천선도 붕괴될 거다라는 이런 언론 기사가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97년도 IMF를 연상케 하는 정도로 연일 언론에서는 공포 분위기, 어떻게 보면 현실을 직시하는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언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때만큼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렇게 최악을 대비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IMF와 같은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달러화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420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대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제 아는 지인분들 같은 경우는 1,500원 이상이 되면 주식을 조금씩 매수한다라는 이런 분도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환율이 1,500원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연준 의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최악을 대비하라고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이 연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는 죽이지 않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물가를 잡는 그 비용, 그 대가가 경기에 침체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지배적이지 않겠는가. 경기 침체면 괜찮은데, 자, 이게 만일에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퍼펙트 스톰이 충분히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은 금리는 인상시켰는데 물가를 못 잡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9월 21일 지방 조정지역 해제에 따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수성구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최악은 지났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금매, 초금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매, 초금매가 거래되고 나면 수성구는 어떻게 보면 바닥은 찍었다. 뭐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이다. 지금 환율이 연일 급등하고 있고 금리도 23년까지 최고조로 이루기 때문에 그 누가 수성구 아파트를 매수하겠는가,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매, 초금매 위주로 주말에 그리고 9월 21일 이후에 문의도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매도자한테 그 금액에 사겠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답답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지 보유세, 특히 양도소득세 그리고 보유세 부분에서 조금 수월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론 매도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정지역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자가 여유 있는 매도자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유가 없으신 분은 지금 꼭 팔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금매, 초금매 위주로 지금 매수 희망자 혹은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수성구의 조정지역 해제가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성구가 제가 볼 때는 보통 그 지역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무줄 기차 같은 쪽으로 비유를 하는데 가장 앞에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성구고 그 다음에 중구, 달서구 순으로 이렇게 고무줄 기차가 형성되어 있으면 과거 5년 동안은 수성구가 규제지역 5년으로 인해 가지고 좀 침체, 물론 20년까지는 상당히 가격이 올랐습니다만은 하여튼 규제로 인해 가지고 수성구가 움직이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규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수성구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 속도의 문제지 천천히 가든 그러니까 기차로 비유하면 이게 요즘은 없습니다만은 비둘기호가 되는지 아니면 KTX가 되는지 아니면 새마을호가 되는지 이다마는 지금 대체적인 시각은 어떻게든 수성구가 움직일 거다. 거래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일어날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수성구가 움직이면 중구, 달서구도 움직이는데 중구, 달서구나 기타 등등은 입주 물량이 너무나 많고 규제가 풀린 지가 좀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고무줄이 끊길 수도 있고 수성구가 움직이게 되면 타구도 조금씩은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서 뭐 상승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수성구는 거래는 과거보다는 일어날 거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조금씩은 일어날 거다. 자, 그렇지만 오늘 환율 급등과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상승이라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이런 발표에 의거하면 그 누구도 아파트를 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수성구는 조금씩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성구와 타구의 이런 관계를 고무줄 기차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수성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대구 전체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수성구와 타구는 다르게 좀 흘러갈 수도 있을 거고 같이 동조해서 흘러갈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수성구는 과거의 수성구에 비해서는 조금 나을 것이다. 물론 내년에 수성구가 입주 물량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때 되면 한 번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과거보다는 낫다. 그 과거라는 것은 조정지역 해제되기 이전보다는 상황이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거 우리는 IMF 때를 겪어본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 2010년도 대구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본 사람은 2012년도 13년도 이후에 아파트나 부동산에 대해서 섣불리 이렇게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 30 그리고 40 세대도 일부 같은 경우에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보지 못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떠한 위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IMF와 같은 그러한 위기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주식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주식이 연일 최저치를 찍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환율과 주식은 반대로 간다 하는 그 정도의 사실은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인 중에서 한 20년 정도 주식을 하신 분은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가면 주식에 조금씩 들어간다,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대구 부동산 좀 어려운 시기에 현명하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